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2일 수요일 죄송합니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험 시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시간을 더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문제를 풀고 바로 문제지를 걷는 그런 시험의 형태를 생각을 했을 때 제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넣어가지고 저한테 보내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거를 감안해서 조금 시간을 더 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게 시간을 맞추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마 딱 월요일 2시간을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뭐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Y색에 공지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두 모집단에 대한 추론이 끝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6월 10일 동영상이 2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0장을 끝내고 이제 시간 맞춰서 11장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알다시피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있으면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의 평균의 차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균이 차이가 나는 것인가, 모평균이 차이가 나는 것인가, 이걸 이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설을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을 두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잡는지, 그 다음에 규모 가설화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것을 기말이 다가오니까 목이 맨다. 자, 그래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것이 두 집단에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모든 내용이 다 전개가 됐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규모 가설화에서 검정 통계량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신뢰 구간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값에서 모평균에 대한 값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평균에 대한 값들이 존재를 할 때 모평균을 알 때도 있지만 모평균을 아예 모를 때도 있는데, 모르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서 모평균이 같다는 사실은 알지만 구체적인 값을 모를 때가 있고, 아예 두 개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다 공부를 했었죠. 그 다음에 얘네들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가정이 필요했었냐면, 두 집단이 서로 독립적인 집단이다는 가정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겹치지는 않는다, 이런 가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한 명이 다이어트 약을 먹기 전에 몸무게와 먹고 난 다음에 몸무게를 예를 들어 비교를 해보면, 이 똑같은 사람의 먹기 전에 몸무게와 먹고 난 다음에 몸무게니까 이 사람의 뭐 예를 들어 BMI라던가 아니면 기초 식사 습관이라던가 아니면 운동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무엇으로 관련이 되냐면 공별량으로 관련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절대로 독립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나 이런 일을, 그러니까 어떤 한 대상의 전후를 비교하는 일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페어드 데이터라고 부르고, 이 페어드 데이터의 어떤 모평균을 비교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새로운 어떤 개념을 도입을 해서, 뭐 아주 새롭지는 않지만 다이어트 약을 먹기 전에 몸무게와 먹고 난 다음에 몸무게를 비교를 한다는 개념에서 각각 데이터들을 뺨으로 해서 그러니까는 어떤 D라는 새로운 변수를 찾아내는데, 첫 번째 사람의 먹기 전 몸무게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I 번째 사람의 먹고 난 다음에 몸무게를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I 번째 사람의 먹기 전 몸무게와 I 번째 사람의 먹고 난 다음에 몸무게를 DI라는 새로운 변수로 나타내면, 이 DI는 뭐가 되냐면 약효가 되는 거잖아요. I 번째 사람한테 받은 약효가 되는 거니까 뭐 약발이 받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I 번째 사람이 에게 효과가 난 그런 약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가설 검정 및 구간 추정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페어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지난 동영상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모평균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다 끝이 난 거잖아요. 모평균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다 끝이 났는데,
이 평균은 항상 누구하고 단짝이냐면은 비율하고 단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두 집단의 모 비율을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뭐 맨날 비율 나올 때마다 맨날 하는 얘기가 있죠. 비율이라는 것은 뭐 오늘은 70% 해볼까요? 70%라는 것은 이제 찬성한 사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너무 지겹다, 그지? 이 얘기하기. 찬성한 사람 7명에 반대하는 사람 3명을 10으로 이제 나누어서 곱하기 100. 여기 분모에 곱하기 100 한 건 아니고 어쨌든 곱하기 100 한 것이 이것이 70%의 정의잖아요. 따라서 비율이라는 것은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거 했었죠. 뭐 했냐면 표본 비율은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표본 비율이라는 건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이라는 건 그냥 생긴 데이터의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도 평균이고 표본 비율도 평균은 평균이야. 근데 원래 생긴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죠. 표본 평균은 뭐 아무렇게나 생긴 데이터들의 평균인데 표본 비율이라는 것은 그 원 데이터가 반드시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되게 많이 뽑으면 표본 평균도 표본 비율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갈 건데 원 데이터가 다르게 생겼어. 원 데이터가 다르게 생겼으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평균하고 여기에 들어오는 분산이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은 P, 분산은 N분의 P, 1 P 이렇게 들어온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이거는 생색이야, 생색. 되게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냥 저의 생색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두 집단의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집단의 비율을 한번 도식화해 봅시다. A라는 집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집단이 있겠죠. A라는 집단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어떤 비율 P가 궁금한데 집단이 두 개가 있으니까 P1이 궁금하다고 그래보죠. 그 다음에 B라는 집단에서 궁금한 거는 P2가 궁금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뭐 찬성률이라고 해볼게요. 뭐 교과서 제가 PPT 뒤로 못 내려서 모르는데 아마 그때는 이제 불량률이라고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긍정적인 의미로 찬성률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정책을 찬성하는지에 대해서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에 이제 그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찬성률이 P1이면 여기도 찬성률이 P2이면 반대율은 그러니까 찬성의 반대는 1-P1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도 이제 반대는 1-P2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찬성률, 모집단의 찬성률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표본을 뽑겠죠. 그래서 표본을 뽑아요. 여기 몇 개나 뽑으면 N1개를 뽑겠죠. 여기는 몇 개나 뽑으면 N2개를 뽑겠죠. 표본을 뽑겠죠. 그래서 표본 비율하고 그러니까 찬성에 대한 표본 비율하고 여기서도 찬성에 대한 표본 비율을 우리가 찾겠죠. 자, 그러면은 표본 내 값은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 그랬냐면은 P-햇이나 P-바 같은 거를 쓴다 그랬으니까 P1 바가 표본 찬성 비율이겠죠. 여기는 P2 바가 표본 찬성 비율일 거예요. 그러면은 표본 반대 비율은 1-P1 바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는 표본 반대 비율은 1-P2 바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값들을 추정 및 검정하는데 무엇을 쓰냐면 이 값의 최소분산 비편량 불편 추정량으로 생각이 되는 P1바나 P2바를 사용을 해서 쓰겠죠. 문제는 뭐냐면 표본 개수가 다르게 뽑혔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다 똑같이 이제 그 기본 스토리는 다 똑같겠죠. 만약에 H0하고 H1을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가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는 P1하고 P2가 같니 다르니 아니면은
뭐 작으니 크니 뭐 이런 걸 비교를 하고 싶은데 뭐 스토리는 다 똑같잖아요. 비교를 못해. 그래서 P1 빼기 P2가 0인이 돼. P1 빼기 P2가 0보다 크니 0보다 작으니 0은 아니니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거는 모수의 값이니까 이 모수의 값을 지금 몰라. 그러니까 이거를 뭘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표본 비율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1 바 빼기 P2 바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스토리는 다 똑같아. 첫 번째 이것에 대한 무엇을 우리가 찾아야 되냐면은 이것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가는데 분포를 찾아야 되겠지. 가는데 여기에서 모수의 값인 모 평균하고 그 다음에 분산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다 스토리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평균은 모 평균 이렇게 표본 평균에 대한 기대값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될 건데 표본 평균에 대한 기대값은 말하자면은 모평균 즉 모 비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P1 빼기 P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은 P1 빼기 P2 이렇게 되겠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은 분산이 될 거 아니에요. 잘 알다시피 모분산 값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빼기에 대한 모분산 값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분산들끼리 빼는 게 아니고 전체 넓이에서 어디서 뽑히는 건지에 따른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더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의 분산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n분의 p1-p 이렇게 생겼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n1분의 p1 hat 그 다음에 1-p1 hat 이게 얘의 분산이고 그 다음에 비록 얘는 빼기에 대해서 보는 거지만 분산은 더하기에 대해서 보는 거잖아요. 충분히 설명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앞으로 돌려서 우리가 다시 동영상을 보면 돼요. 정말 딱 한 가지 이 동영상 수업이 딱 한 가지 좋은 점은 제가 동영상을 안 지웠기 때문에 근데 수업이 끝나면 지울 거야. 할게. 왜냐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내가 뜻밖의 저기 유튜버가 돼가지고 너무 퀄리티 낮은 정말 저도 대본을 쓰고 막 이래가지고 잘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까지 동영상 수업을 오래 하게 될 줄을 몰라서 어쨌든 그래서 다 지울 건데 지금 어쨌든 학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겨놓을 거니까요. 남겨놓을 거니까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되는데 제가 뭐 예를 들어 우리 과목이 아주 고급스러운 수학 과목이야. 그러면은 막 반복해서 들으라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 확률론이다 이러면은 반복해서 들으세요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통계학 과목은 이런 말 진짜 너무 웃기긴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닙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직장 여러 군데 다니고 하기도 하고 학교에도 남아있고 이런 이제 산업계 경력도 많은 사람으로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통계적 지식은 이제는 어떤 전공이든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전공이든지 데이터가 이제 너무 흔해. 너무 흔하니까 그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처리하고 거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어떤 판단의 근거를 얻는 것이 전공 불문하고 모든 전공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통계적 지식을 딱 장착을 했다는 것은 저는 게임 안 해서 모르겠지만 게임에서 되게 좋은 아이템을 딱 장착한 거랑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밥을 먹는데 되게 어렵게 먹느냐 아니면 굉장히 좋은 포크 나이프 이런 거 가지고 먹느냐 이런 거 하고 다 똑같은 거라서 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적 지식은 조금 여러분들이 잘 장착하고 있으면 좋은데 이게 어려운 통계적 지식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모수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통계적 지식도 이제 비모수적인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적인 방법이 있고 그런데 모수적인 방법이 어쨌든 다 핵심이죠. 근데 이 모수적인 방법에 대한 어려운 개념도 대부분 우리가 지금 통계학 입문에서 배우고 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확산되고 그 다음에 넓어지고 이렇게 심화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학 입문이 사실 제가 무슨 과목을 가르치면서 이게 너무 안 중요해요 이런 경우는 없지만 우리 통계학 입문은
뭐 제가 여러 과목 가르치는 미적분도 하고 뭐 선형대수도 하고 확률도 하고 그러는데 통계학 입문은 요즘 세상에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17세기의 미적분학, 19세기의 미적분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훌륭한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21세기에는 미적분학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통계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줌마적인 관점에서 잔소리가 좀 심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분산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요, N1분의 뭐 이렇게 첫 번째 집단의 분산이고 이제 두 번째 집단의 분산은 N2분의 P1, P2바 1 P2바 이렇게 되는데 빼기가 아니고 더하기가 되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여러 번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분포는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포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제 다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는 분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게 되면 실내 구간을 구하게 되면 뭐가 들어가냐면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얘의 스퀘어 루트 값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 그러면 이제 표준 편차 한번 구해봅시다. 말을 잘못했어요. 그 실내 구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우리 실내 구간의 기본은 한 개짜리의 실내 구간이니까 평균에 대한 한 개짜리 실내 구간 한번 구해볼까요? x바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에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즉 표본 값들하고 그 다음에 실내 계수,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것이 하한이고요. 그 다음에 상하는 표본에서 구한 값 더하기 실내 구간,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실내 구간의 기본적인 구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표본 비율에 대한 실내 구간 한번 해볼게요. 표본에서 구한 값이 누구예요? P1바 빼기 P2바잖아요. 그 다음에 실내 구간은 지금 우리는 어디서 뽑아야 되냐면은 많이 뽑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직 많이 뽑은 거에 대한 언급은 안 했어요. 그래서 많이 뽑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많이 뽑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냐면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돼. 근데 얘가 누구냐면 분산이거든. 분산에 스퀘어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 쭉 다 써볼게요. 표준 편차는 n1분의 p1바 1 p1바 더하기 n2분의 p2바 1 p2바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모집단의 비율 p1 빼기 p2에 대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상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값들의 그냥 처음이니까 다시 써볼게요. p1 빼기 p1바 빼기 p2바에 더하기 z2분의 알파의 루트 n1분의 P1의 1 P1바 더하기 N2분의 P2의 1 P2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실내 구간을 결정을 했어요. 100분의 1 알파 퍼센트 실내 구간을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설 검정 한번 해보죠. 여기 지우고 할게요. 이거를 이제 써가면서 하는 게 사실 밑이 다 깨졌을 거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옛날에 굉장히 옛날에 지금은 이제 노하우의 시대가 아니고 노웨어의 시대이다.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은 가져다 쓰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었었는데 그동안은 그게 이제 잘 안 와닿다가 요즘은 좀 언택트의 시대라서 언택트 콩글리시라고 하긴 하던데 시대여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사실은 원래는 이제 이 내용들을 다 숙지를 하고 외우고 그러고 시험을 보는 거였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은 오픈북 시험을 보게 되니까 어디 있는지만 알면 되는 정말 참 노웨어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네요. 그래서 시험은 뭘 설명하시오, 왜 그렇게 되는지 유도하시오, 이런 걸 좀 많이 할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가설을 한번 해보죠. 가설 검정을 한번 해보죠. 가설 검정 1 어떻게 하나요? H0는 P
P1 빼기 P2는 0이다 대 H1은 P1 빼기 P2는 0보다 크다던가 작다던가 0은 아니다던가 이렇게 생겼겠죠. 자, 두 번째 알파는 뭐 5% 잡던가 10% 잡던가 1% 잡던가 뭐 이렇게 알파를 결정을 할 거예요. 세 번째 귀무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 계산해 봅시다. 원래 Z 지금 이제 Z를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Z라는 것은 자, 원래 Z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다음과 같이 생겼죠. Z라는 것은 X바 마이너스 뮤, 즉 표본값 빼기 모집단의 값을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로 나누어 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P1바 빼기 P2바의 분포는 어떻게 생겼냐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생겼는데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생겼냐면 평균은 P1 빼기 P2 이렇게 생겼고요. 분사는 지금 이제 자리가 너무 좁은데 N1분의 P1 바 1 마이너스 P1 바 더하기 N2분의 P2 바 1 마이너스 P2 바 이렇게 이제 생겼잖아요. 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대로 그냥 집어넣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표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예요? P1 바 빼기 P2 바가 표본에서 얻어진 일이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P2 빼기 P1. 제가 뭐 한 거예요? P1 빼기 P2죠. 자, 그래서 P1 빼기 P2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얘의 표준 편차니까 N1분의 그러니까 조금 텀이 많아. 조금 텀이 좀 복잡해. 그런데 이게 일일이 잘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텀이 복잡해요. 똑같은 필라소피를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쭉 전개를 한 거죠. 이것이 누구냐면은 비율에서의 검정 통계량인 Z값으로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평균은 0, 분사는 1 이런 거를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할 때는 귀무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귀무가설이 뭐예요? P1 빼기 P2가 0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0으로 이렇게 날려버리면 이 값을 해주면 정확한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H0가 이렇게 생겼고 H1이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가 뭐 알파 5%는 선을 어디로 잡았는데 뭐 여기에 있는지에 따라서 검정 통계량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기각력 설정하고 아니면은 P-밸류 보고 뭐 이러는 블라블라 그 스토리인 거잖아요. 자,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은 우리는 많이 뽑아야 Z로 가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뽑았다는 개념 없이 just Z로 갔잖아요. 그런데 비율에서 많이 뽑는 것은 옛날에도 좀 달랐어요. 한 집단에서 많이 뽑는 것은 NP가 5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n의 1-p가 5보다 크거나 같고 뭐 이런 그게 많이 뽑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많이 뽑아 싶지만 예를 들어 성공의 확률이라고 치죠. 그 p가 50%야. 그러면 NP가 5보다 크려고 하면은 진짜 몇 개 안 뽑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P가 예를 들어 0.000003 뭐 이래요. 그러면은 N을 굉장히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뽑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많이 뽑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집단에서도 많이 뽑아야 되겠지. 두 번째 집단에서도 많이 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각자 많이 뽑는다는 거는 첫 번째 집단에서 많이 뽑아볼까요? N1분의 P1도 많이 뽑고 N1분의 1-P1도 N1 곱하기 1-P1도 많이 뽑고 이제 두 번째 집단에서 많이 뽑아볼까요? N2 곱하기 P2도 많이 뽑고 N2에 1-P2도 많이 뽑고 이게 많이 뽑는 거잖아요. 지금 두 집단에서는. 따라서 두 집단에서 많이 뽑는다는 거는 반드시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많이 뽑는다는 게 이게 많이 뽑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PPT로 우리 배운 내용을 이제 지금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은 사실은 조금 중요해서요. 항상 뭔가 부록 같은 기분이잖아요. 평균하고 같이 나오는 부록 같은 개념이어 가지고
뭐 소홀하게 다룰 수 있지만 사실은 비율이 굉장히 그 통계에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우리 이제 표본 비율이라는 것은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평균이다. 그래서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평균처럼 이렇게 다루는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분산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진짜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지금 보면 PPT로 만들면서 다 깨졌는데 이제 지금 여기는 아까 저는 잔성률로 설명을 했는데 여기는 분량률로 설명을 해서 첫 번째 집단의 표본 분량률이 P1 바면 얘의 분산은 N1분의 P1 원래는 이제 그 P1 반은 아니죠. 원래는 P지. 그래서 P에 그 다음에 P1에 1-P1 이렇게 되고요. B의 분량률이 예를 들어 P2 바면은 얘의 분산은 모분산을 따라야 되니까 P2에 1-P2 그러니까 모분산을 따라야 되니까 표본 분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N2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모분산의 추정량 우리 모분산 모르니까 모분산의 추정량은 어쩔 수 없이 표본 분산을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표본 비율을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거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뭐 n2분의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빼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1-P2 바 이렇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자의 각각 이제 뽑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귀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을 빼기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빼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고 기대값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분산의 추정량은 왜 더하기가 돼야 되는지 되게 열심히 설명을 했고 근데 표준편차가 우리가 필요하니까 표준편차 가지고 왔고요. 근데 Z 값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실내 구간에서도 Z 값을 생각을 하지만 검정 통계량도 Z 값을 생각을 해주는 거니까 많이 뽑아야 될 거잖아. 일반 데이터는 30케이스 이상 뽑으면 많이 뽑는다고 보이지만 비율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든 애들이 5보다 커야 된다. 5 이상이다. 이런 때만 이제 대표본으로 보고요. 검정 통계량 좀 전에 유도를 했는데 귀무가설화에서 검정 통계량은 얘가 0으로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실내 구간도 좀 전에 유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각력이니 P-밸류 보는 것은 딴 애들하고 다 똑같고요. 그런 거죠. 자, 그렇습니다. 똑같은 슬라이드가 2장 들어갔었나 봐요. 자, 그래서 모비율 차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지금 잠깐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근데 여기서 이거를 지금 손으로 제가 써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는 뭐가 좀 내용이 조금 설명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랬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 악필로 손으로 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게 기호의 문제랄까 왜 그 값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랄까 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나 이게 10분 만에 끝날 줄 알았다. 항상 꿈은 크죠. 자, 조금 내용이 많아서 다 지워야 돼요. 이거 빨리 돌리세요. 2배속. 자, 해볼게요. 이제 내용은 다 똑같아요. 자, 내용은 다 똑같아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다 설명했으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자, 어쨌든 P1 바 빼기 P2 바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고 얘는 P1 빼기 P2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N1분의 P1 1-P1 더하기 N2분의 P2 1-P2라는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이 값을 우리가 Z 값으로 생각했을 때, 자, 이제 잘 들어요. 잘 들어. Z 값으로 생각했을 때, Z라는 것은 표본에서 벌어지는 일, P1 빼기 P2 바, P1 바 빼기 P2 바, 빼기,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벌어지는 일, P1 빼기 P2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표본 평균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얘의 그 분포의 평균이 분포의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포의 분산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분포의 표준 편차는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루트 분의 N1 분의
P1 바 1-P1 바가 아니고요. 여기 그냥 just P1 P2예요. 얘는 누구냐면은 모수잖아요. 그래서 P1 1-P1 이렇게 생겼고요. 더하기 N2에 P2에 1-P2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누구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Z 값이고, 이 Z 값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평균은 0, 분산은 1짜리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따르는 거잖아요. 자, 이 값을 가지고 가설 검정을 실제로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아까 했던 것처럼 H0는 P1 빼기 P2는 0이 다 돼. P1 빼기 P2는 뭐 0보다 크다던가 작다던가 서로 다르다던가 이렇고, 알파는 뭐 5% 이렇게 잡아보죠. 자, 그 다음에 귀무가설화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정신 차리고 졸고 있으면 레드썬. 자, 이게 왜 그런 기호로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인데, 세 번째는 아까 검정 통계량 계산했잖아요. 검정 통계량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해도 검정 통계량 당연히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데, 귀무가설이 P1 빼기 P2는 0이다니까 당연하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가 0으로 날아가면서 누가 살아남느냐면은 Z는 그냥 한번 다시 써봅시다. P1 바 빼기 P2 바에 루트, 아이고 오늘 진짜 쓸 게 많네요. P1 1-P1 N2분의 P2 1-P2 이렇게 살아남잖아요.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근데 왜 문제가 없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귀무가설화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했으니까 귀무가설이 뭐냐면은 P1는 말하자면 P2이다 이거잖아요. P1 빼기 P2가 0이라는 거니까, P1 빼기 P2가 0이라는 거니까 P1하고 P2는 같다 이건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분자에 보면 P1과 P2들이 이렇게 있어. 얘는 심지어 뭐냐면은 모집단의 값이야. 얘는 표본 집단의 값이지만 얘는 모집단의 비율이고, 우리는 사실은 이 모비율을 몰라가지고 이 난리를 떨고 있는 거잖아요. 해볼까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모집단이 A라는 집단이 있고 B라는 집단이 있는데, 여기에 모비율 P1하고 P2가 너무 궁금해. 이 사이의 값이 너무 궁금해. 몰라서 우리는 P1의 최소분산 비편량 일치 추정량인 표본 비율 P1 햇을 찾았고, P2의 최소분산 비편량 일치 추정량인 P2 햇을 찾아가지고 블라블라 이론을 전개를 시키는 건데, 그래서 모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이론을 전개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검정 통계량 안에 분모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렇게 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해결을 해야 될 거잖아요. 거기다가 뭐냐면 P1하고 P2는 같다는 가정도 썼어.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금 생긴 상황이냐면은,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몰라서 얘하고 얘를 찾는데, 이거를 지금 안다고 쳐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안다고 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된다는 상황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게 같다는 것도 써야 돼. 그래서 같다는 의미에서 어떤 같은 값인 새로운 P 값을 우리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지금 같다니까, 이것의 같은 값인 새로운 P 값을 우리가 이제 찾으니까 이 P 값을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서 쓰면 참 좋을 텐데 못 쓰잖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P의 최소분산 비편량 일치 추정량을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P의 최소분산 비편량 일치 추정량을 찾으려면 P의 정체를 찾아보자. P의 정체는 뭐냐면은 사실은 지금 P1의 최소분산 비편량 일치 추정량을 찾으려면은 표본 평균을 찾아줘야 될 거고, 표본 비율을 찾아줘야 될 거고요. P2의 최소분산 비편량 일치 추정량을 찾아주려면 얘도 표본 비율을 찾아줘야 될 텐데, 근데 이 P라는 거는 얘하고 얘의 비율이 다 똑같다는 뜻의 새로운 어떤 그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집단에도 표본을 뽑으려면 N1개를 뽑았을 거야. 두 번째 집단에도 표본을 뽑으려면 N2개를 뽑았겠지. 찬성률이라고 해볼까요? 첫 번째 집단에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두 번째 집단에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이것을 같이 생각해줘야 얘네들이 같다는 가정하에서의 공통 추정량이 될 거잖아요. 근데 얘는 어디서 벌어진 거예요? 표본에서 벌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 돼야 되냐면 모집단을 추정한 값이지만 공통 표본 추정 비율 같은 거잖아요. P-hat이죠. 자, 그래서 이 Z 값을 우리가 저렇게 쓰지 않고 뭘 어떻게 써야 되냐면 P1바 빼기 뭐 hat이라 하지 말고 P 뭐 바라고 할까요? P1바 빼기 P2 바의 루트. 이게 나는 우리는 이 지금 모수를 몰라가지고 이 난리를 떨고 있는데 분모에 모수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쟤를 표본값으로 써야 되는데 심지어 P1하고 P2가 같대. 따라서 P1하고 P2가 같다니까 새로운 P값으로 이렇게 뽑아내주고 그 다음에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도 여전히 모집단의 값이니까 몰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주었냐면 P-hat이나 혹은 P-bar라고 불리우는 표본에서의 추정량 값으로 써야 되는데 그 표본에서의 추정량 값은 누구냐면 얘이다 이건 거죠. 다 됐죠. 그래서 귀무가설화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할 때는 그냥 이론적으로는 요거를 쓰면 참 좋을 것 같지만 분모에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값이 우리가 진짜 이걸 몰라서 이 난리를 떨고 있는 값을 써야 되니까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검정 통계량 값은 무엇이 되냐면은 이 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명백히 예를 들어 시그마 같은 거를 쓴 게 아니잖아. 모집단의 인포메이션을 쓴 게 아니잖아. 어떤 인포메이션을 썼냐면 표본 집단의 인포메이션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얘는 t 값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런 개념에서 t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t 값을 쓰는 이제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검정 통계량도 다 찾았으니까 얘를 한번 볼게요. 여기 아마 백신 예가 나올 텐데 이 예는 임상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예요. 이게 1954년에 소아마비 지금 소아마비 걸린 사람들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아마비 백신이 나와서 그런 거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이 굉장한 이슈로 지금 떠올랐잖아요. 이제 이게 1954년에 임상시험에 대한 어떤 저는 임상통계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임상시험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개념이나 절차, 어떤 합의, 조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인 1954년에 소아마비 예방 백신 연구를 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소아마비 백신을 보면 표본 크기 한번 볼래요? 1시 100, 1000만, 10만, 20만 두 집단에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그러니까 40만 명의 아기들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임상시험 역사에서 중요한 임상시험인데 미국 전역에서 미국 소아과 협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총력을 다해서 미국 내에 소아마비 아이들을 없애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말하자면 전국가적으로 벌린 그런 임상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4년에 40만 명을 대상으로 한 거죠. 소아마비 예방 백신의 효용성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했어요. 이거 진짜 무서운 내용이죠. 임상실험이라는 말을 쓰면은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시험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임상실험이라는 말을 쓰면은요, 마루타 같은 거야. 생체 실험.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라. 근데 교과서에 이렇게 쓰였네요. 어쨌든 임상 시험을 했고요. 가짜약 플라시보를 접종받은 어린이는 컨트롤 그룹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진짜로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백신을 접종받은 어린이들은 트리트먼트 그룹에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접종 후에 마비 증세를 보이는 어린이들의 수를 관측한 결과 다음과 같았대요. 그래서 백신이라는 게 원래 균을 조금 주입을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더 효과가 이제 마비 증상을 보이는 애들의 비율이 현저히 작다면 우리는 이 백신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대조 집단과 처리 집단의 어린이들의 마비 증세를 보이는 비율을 P1, P2라 할 때 P1 빼기 P2의 추정값과 95% 신뢰 구간을 구하고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라 이건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가설은요, 지금 얘가 뭐냐면은 대조 집단
대조 집단이 뭐냐면은 플라시보를 먹은 거거든요. 그게 P1이에요. 처리 집단, 트리트먼트 집단이 뭐냐면은 그 백신을 먹은 그룹이거든요. P2예요. 그러면은 효과가 있으려면은 지금 마비 증상이 온 애들을 보는 거니까 원래 가설은 P1이나 P2나 뭐 똑같더라. 뭐 마비 증상이 온 애들이 똑같더라가 귀무고요. 대립은 어떻게 생겼냐면 아니야. 컨트롤 그룹, 그러니까 즉 플라시보, 그러니까 위약을 먹은 애들이 마비 온 애들이 훨씬 더 많았어. 이거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못 봐, 그지? 알다시피.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빼기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설이 설정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됐죠? 첫 번째 가설을 설정을 하고요. 두 번째 뭐 알파는 지금 95% 신뢰 구간 구하라 그랬고 그러면은 알파는 5%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말하자면은 큰 집단에 대해서 원래 소아마비에 대해가 걸린 이제 전체 어린이들이 어린이라는 전체 집단이 있을 건데 여기서 이제 표본을 어떻게 뽑았냐면은 대조 표본을 뽑고 지금 처리 트리트먼트 그룹을 이렇게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율을 지금 비교하고 싶은 거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대조 집단의 비율을 찾아줘야 되겠죠. 대조 집단의 비율은 전체 표본이 이렇고 분의 이거가 되는 거니까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처리 집단은 그 트리트먼트 그룹, 즉 백신을 접종받은 그룹은 표본 크기가 요 정도 되는데 마비가 나타나는 애들이 요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요것분의 요거니까 P2 바가 이렇게 생긴 거겠죠. 우리는 얘의 빼기 값이 필요한 거니까 빼기 값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표준 편차는 N1분의 P1 바 빼기 1 P1 바 더하기 N2분의 P2 바 1 P2 바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다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다 집어넣으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신뢰 구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뢰 구간은 모집단에서 생긴 표본 집단에서 생긴 일 P1바 빼기 P2바 빼기 그 다음에 어디서 봐야 되냐면은 요 전에 뭘 봐야 되냐면은 많이 뽑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봤어. 이미 봤어. 너무 많이 뽑았어. 자, 그렇지만 확인을 하는데 n분의 p1이 5보다 크고 n분의 1 p1이 물론 p1 봐죠. 5보다 크거나 같고 n1이죠. n2분의 p2 바가 5보다 크거나 같고 n2분의 1 P2 바가 또 5보다 크거나 같고 다 확인했다 쳐요. 자, 그러면은 많이 뽑았어요. 그러니까 Z2분의 알파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P1 바 빼기 P2 바는 요 값에 더하기 값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일일이 넣어 볼게요. 빼기 값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빼기 값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5% 쓰기로 했으니까 Z2분의 알파는 Z2.5%잖아요. 1.96이죠. 마이너스 1.96, 얘는 플러스 1.96.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지금 요만큼 구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신뢰 구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설 검정해 볼게요. 1 가설 설정했고요. 2 알파 5% 했고요. 그 다음에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야 되잖아.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좀 전에 설명했는데 또 한 번 더 할게요.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이라는 것은 원래 Z라는 것은 P1바 빼기 P2바 빼기 P1 빼기 P2의 루트 N1분의 P1의 1 P1 더하기 N2분의 P2의 1 P2가 되어야 마땅하지만 귀무 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니까 얘가 이꼴 제로야. 근데 얘가 이꼴 제로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야, 얘가 제로라는 뜻은 P1하고 P2가 서로 같다는 거야. 이거니까 이걸 새로운 P값으로 둘게요. 그러면 여기 P1 이런 거를 다 새로운 P값으로 이렇게 두면 얘도 여전히 모집단에 대한 내용이잖아. 모집단을 모르는데 그래서 얘를 뭘로 하냐면은 표본 집단에서 구한 값으로 우리가 대체하겠어요. 그럼 표본 집단에서 구한 값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거는 비율인데 비율은 표본에서 뽑은 비율이니까 우리는 표본 첫 번째 집단에서는 N1개 뽑고 두 번째 집단에서는 N2개 뽑잖아요. 그다음에 첫 번째 집단에서 뭐 예를 들어 찬성 지금은 뭐 백신을 맞는다고 할까요? 마비 증상이 왔다고 해볼까요? 그럼 마비 증상이 온 애는 X1, 그다음에 두 번째 집단에서 마비 증상이 온 애는 X2,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넣으면은 P 가 되니까 요거를 이제 공통으로 다 이제 얘네들이 지금 분자가 공통이니까 뽑아내주면
P1 1-P1 아니 말을 잘못해서 P바 1-P바 앞으로 뽑아내고요.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계산해주기 위해서 공통 비율을 계산해준 거예요. 전체 N1 더하기 N2가 이렇게 20만 명 더하기 20만 명 40만 명이 넘고요. 그 다음에 X1, X2가 지금 마비가 온 애들을 보고 싶은 거니까 마비가 온 애가 110명, 33명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모비율의 추정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제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긴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 값의 이름은 t 값인 거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 계산하면 이제 블라블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6점 블라블라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우리는 그 가설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은 H0가 P1 빼기 P2는 새로운 P 값이 이꼴 제로이다 대 H1은 P1 빼기 P2 즉 새로운 P 값이 0보다 크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꼴 어떤 새로운 P 값으로 두면은 P가 제로다 H0 대 P가 0보다 크다니까 H1 이렇게 생겨서 얘가 P는 제로이다 대 P는 0보다 크다 이걸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5% 쓰기로 했잖아. 5% 썼으면 5%는 어느 방향으로 봐야 되겠어? 이쪽으로 5% 봐야 되는 거겠지? 이쪽으로 5% 보면 이 선은 누구예요? 아유 오랜만에 나왔네. 1.645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1.645가 되는데 우리의 가설 귀무 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해봤더니 6.436이야. 6.436은 어디에 있냐면은 엄청 밀려있죠. 막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데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6. 뭐 얼마예요? 436인가요? 6. 어디 갔나? 아 여기 있다. 6.436 이렇게 생겼잖아요. 즉 기강력 중에서도 엄청 기강력 쪽으로 있는 거죠. 즉 H0가 사실이라고 치면 H0에서는 진짜 안 벌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즉 H0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는 거예요. 1.645보다 너무 많이 밀려있죠. 이 뜻은 H1을 채택하라는 뜻이고 H1은 소아마비 예방 백신을 맞으면 이 그 마비가 오는 애의 비율이 현저히 줄어든다. 즉 소아마비 백신의 예방 효과가 엄청 뚜렷하다. 이것을 이제 1954년에 밝힘으로 해서 소아마비 백신을 여태까지 많이 맞게 되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또 뭐 사람들이 소아마비에 걸리지 않게 된 그런 원인이 되는 그런 중요한 임상시험과 그다음에 임상통계 역사에서 굉장히 쉽지만 임상통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분석 방법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장이 끝났고요. 제 생각에 50분 넘게 한 것 같은데 다음 동영상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혹시 50분이 안 됐다면 다음 동영상을 올리고 50분이 넘었다면 그냥 요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다음 동영상에서